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로젝트 J입니다. 퇴사를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아이를 키우다가 다시 내 일을 해볼까 하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요새 꽤 많이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떤 순서로 준비하면 될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6가지의 단계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모든 순서는 탐색, 가설, 실행, 피드백을 순서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무작정 모든 것을 이거 해볼래 하고 시작하시지 마시고요. 먼저 탐색을 하세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싶은지, 또 뭘 팔고 싶은지 탐색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설을 세웁니다. 내 생각에 캔들이 20대 여성들한테 인기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실행을 해보는 거죠. 실제로 20대 여성들이 많이 모여있는 인스타그램에 내가 판매할 캔들을 올려봐요. 그리고 반응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했던 대로 반응이 돌아오면 성공적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남자들에게 반응이 있네? 라고 했다면 피드백을 하는 거죠. 우선 제가 추천하는 첫 번째 단계는요, 바로 자아 탐색을 하시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이후로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뭘 잘하는 사람인지,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생에 대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지를 탐색해 보시는 거예요. 탐색이 어느 정도 마치면 어느 분야를 좋아하는지, 잘하는지, 만족했던 경험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시게 되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두 번째 단계는요, 아이템을 선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브랜드를 열었을 때 뭘 팔 거냐, 캔들을 할 거냐, 비누를 할 거냐, 입욕제를 할 거냐, 가죽 공방을 할 거냐, 이런 아이템을 정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후보를 쭉 세워보시고요. 그 중에서 내가 가장 꾸준하고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을 골라 주셔야겠죠. 아이템을 정하셨다면 이제 배우러 갑니다. 무작정 자격증반부터 수강하지 마시고요. 원데이 클래스, 취미반부터 가볍게 들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이건 정말 배웠더니 실제로도 재밌네, 이런 것들이 생겨나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정말 이제 깊게 배워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전문가 과정이나 창업반, 자격증반을 수강하시면 되겠죠. 처음부터 무리해서 자격증반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바로 자격증 수업을 듣고 공방을 열지 않으신 분들도 꽤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공방을 오픈하는 게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데이 클래스 경험하시고 취미반, 이렇게 돈이 적게 들어가는 순서대로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브랜딩이 들어가야 합니다. 브랜딩이란 뭐냐면요, 사람처럼 성격을 부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사람은 이름이 있고요, 성격이 있고요, 생김새도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브랜드도 사람처럼 느껴지게끔 성격도 부여해 주셔야 되고, 이름도 지어 주셔야 되고,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관, 브랜드의 목적, 비전,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브랜드의 존재 이유, 다시 말하자면 꿈을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공방을 왜 열고 싶으신가요? 만약에 캔들 공방을 열기로 하셨다면 열어서 무엇을 이루고 싶으신가요? 그냥 단순히 그냥 월에 200 정도만 벌면 되겠어 라는 금전적인 꿈만 꾸고 계신가요?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내 일을 가지고 싶다라는 그런 자아실현의 욕구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 외에도 어떤 세상을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이상향들이 대부분 있으셨어요.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고민해 보시면 돼요. 네 번째는요, 이제 그 꿈을 어떻게 이뤄갈 건지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많은 사람들이 캔들을 만들면서 잃어버렸던 자아를 되찾고 부정적인 태도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가게 할 거야 라는 어떤 꿈을 꾼다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부정적인 태도에서 긍정적인 태도로 바뀌어 가게끔 내가 도와줄 것인지, 그럼 아로마 테라피를 진행해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준다 라든지, 캔들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색깔, 향을 고르잖아요. 그게 이제 오감을 자극하게 되니까 내가 좋아하는 취향을 발견함으로써 나에 대한 자존감을 높이고 나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불안감을 낮추고, 또 그게 이어져서 결국에는 타인에 대한 배려까지 이어진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람이 만족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일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낮출 수 있게 되면서 좀 더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런 목표들을 정하는 거죠. 이 목표가 거창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 공방을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의 마음에 울림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젝트 J의 존재 이유는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로
선한 영향력을 전하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는 게 제 이상향이에요. 제 꿈인 거죠. 그러면 저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냐면 자신만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게 하는 컨설팅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저처럼 공방을 열어서 사업적인 부분을 배워서 내 일을 운영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타링에 오픈한 그런 온라인 강의도 운영을 하고 있죠. 책을 쓰거나 강의를 열거나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꿈을 이뤄가는 중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꿈을 한번 적어보시고 그걸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뤄갈지 고민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5번째 단계에서는요. 이걸 대체 누구한테 전달할 건지 타겟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객들이 내 서비스를, 내 제품을 필요로 할까를 고민해 보시는 거죠. 이게 정확히 정해지지 않으면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무작정 인터넷에 올리면 팔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막상 올려보면 정말 안 팔려요. 그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타겟을 정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한테 팔아야 할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품을 봐도 아무리 예뻐도 그래서 뭐?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말 나한테 필요한 제품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야 사람들은 구매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판매하고 싶으신지, 누구한테 필요 있는 제품인지를 고민하시고 정해보시면 좋습니다. 6번째는요. 차별점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도 정말 중요한데요. 앞에 단계까지 꼼꼼하게 기획을 하셨더라도 나처럼 생각한 경쟁사들이 많은 상태라면 열심히 브랜딩은 했지만 수익은 크게 나지 않는, 성과가 별로 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차별점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일 쉬운 거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녹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처럼 공방 창업반을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은 꽤 많으세요. 일반적인 캔들 공방 창업반이라고 하면 캔들을 만드는 걸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공방 운영에 대한 사업적인 노하우를 같이 이렇게 플러스해서 운영하는 창업반이 대다수인데 저는 캔들 만드는 걸 다 뺐어요. 그리고 노하우만 모아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제 이야기를 녹이다 보니 제 가치관이 녹아지게 됐고 제 가치관은 만드는 것보다는 이런 실질적인 원리를 깨닫고 이론을 배워서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어느 순간 깨달은 이유로 만들기는 정말 만드는 것을 전문적으로 잘하고 거기에 빠져서 깊게 연구하시는 분들께 제대로 배우고 저는 만드는 것보다는 어떤 이론을 배우고 그걸 체계화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전문가는 전문가에게 배워야 한다라는 이제 저의 가치관이 있어서 만드는 수업을 다 빼고 이제 이론만 따로 수업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내 가치관, 내 경험들을 내 브랜드에 녹이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가 명확히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방을 여신다면 다른 공방들과는 내 공방에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를 좀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한두 가지로는 차별화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요. 앞에서 생각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은 메시지, 다시 말하자면 슬로건을 정해보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를 나누고 싶으세요? 저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로 선한 영향력을 전하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슬로건에 쓰고 있고요. 슬로건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말 임팩트 있는 한 문장이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임팩트를 말을 하는 거냐면 딱 한 문장 안에 이 브랜드가 설명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한 문장을 보고 이 브랜드가 궁금해져야 돼요. 눌러보고 싶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슬로건에는 여러분의 가치관을 담아주시는 것이 좋아요. 아까 우리가 3번째 단계에서 정했던 브랜드의 꿈, 존재 이유 있죠. 여기서 정했던 것들을 슬로건에 잘 녹여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요. 이제 드디어 브랜드의 이름을 정해요. 그래서 슬로건을 좀 더 짧게 줄인 단어, 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요. 마찬가지로 브랜드 이름도요. 슬로건처럼 딱 봤을 때 궁금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넣지 말라고 이야기를 자주 드려요.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다영인데 다영공방 이렇게 하면은 안 궁금하죠. 다영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공방인가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프로젝트 J라는 이름을 지으면 어떠세요? J가 무슨 J지? 저 공방 사장님 이름에 J가 들어가나? 근데 J가 안 들어가네? 뭐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궁금증이 생기면 안 찾아보려고 했다가도 블로그 글이라도 하나 더 보게 되고 유튜브 영상 하나 더 보게 되고 그러다가 프로젝트 J라고 지은 이유에 대한 영상을 올려놓으셨네? 하고 또 궁금해서 보게 되고 이렇게 이름이 궁금해서 영상 보고 블로그 보고 인스타 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은요 다 보이는 패를 다 보여주는 이름을 짓지 마시고요. 살짝 숨겨보세요. 그리고 궁금하게 만들어보세요. 자, 다음 9번째 단계는요. 이름까지 다 정했어요. 그럼 웬만큼 브랜딩은 어느 정도 틀을 세운 거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하셔야 될 거는